도대체 왜 엄마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애착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였지요. 그 힘듦을 묵묵하게 버텨주고 견뎌내준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활짝 웃을 수 있는 한 해,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야외 활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자, 오늘 애착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예요. 애착은 여러 일생 동안 나의 삶 여러 곳곳에 너무 많은 수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왜 우리 아이는 나만 없으면 불안해하는지, 왜 나를 그토록 떨어지기 힘들어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애착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또한 우리 아이는요, 나만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내 손을요 꽉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해서 초기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불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염려하시는 한 어머니가요, 새해 첫 토닥토닥 부모 놀이터에 오셨습니다. 소영 씨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새해인데요, 우리 좀 재미난 거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해요. 제가요, 우리 파이 재료, 우리 파이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달콤한 거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 함께 파이 좀 만들어 보고요, 그것도 먹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애착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볼비라는 학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애착 발달은 생후 3개월부터 3년까지를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하였고, 특히 생후 3개월부터 1년까지는 애착 발달의 골든 타임이라고 했어요, 소영 씨. 하지만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애착 형성은 그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 과정이라고 합니다. 소영 씨 아이가
애착 발달이 잘 형성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먼저 생후 3개월부터 1년까지는요, 옹알이가 충분한지, 울음과 표정이 다양한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지, 이런 언어적 특징, 그리고 또 신체 발달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두 번째, 3살하고 4살 아이들은요, 분리불안의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엄마와 떨어질 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곧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탐색하면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이런 행동을 잘 살펴보면 우리 아이가 애착 형성이 잘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요, 5살, 6살, 7살까지의 아이들은 긍정적인 또래 관계와 타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요,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친구와의 갈등 시 타협과 조율이 가능한지, 이런 등등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가 과연 애착 형성이 잘 바람직하게 잘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하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 영아기를 지나서요, 5살, 6살이 되었는데도 엄마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소영씨 같은 특징을 보이는 아이는요, 애착이 형성되는 그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애착이라고 하는 큰 힘, 그러니까 즉 추진력을 만족할 만하게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소영씨,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면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감정 형성 이전에 정말로 더 중요한 불안감을 안전감으로 변화시킬 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감이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이 아이는요, 엄마가 없는 환경을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그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즉, 이 아이는요, 살려고 하는,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불안감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불안감을 유발시켰던 애착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엄마와 떨어지는 독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요, 독립보다 애착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탐색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애착 대상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확인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이 아이는요, 엄마와 헤어지면 어린이집 선생님을요, 쫄쫄 따라다니면서요, 또 선생님 껌딱지처럼 행동을 해요. 껌딱지로 표현되는 이 아이의 행동은요, 부족했던 애착을 어떡하든지 간에 형성하려고 하는 생존 방법, 즉 이 아이의 적극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아유 귀찮아, 넌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엄마만 따라다녀, 선생님만 이렇게 따라다녀, 친구하고 놀면 얼마나 더 재밌는데, 이젠 아기가 아니니까 자, 엄마는 여기에 있을 거야, 안심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요, 설득하고
어떻게 지도하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불안감을 더 증가시키는 행동이에요. 껌딱지인 우리 아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방법,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실천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껌딱지 아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 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요, 애착 형성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책하지 말고 애착 형성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어린 나이의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러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나 하는 우리가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나이에 걸맞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일 때는요,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스킨십, 다정한 말, 이런 것으로요,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요,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해요. 엄마, 나를 사랑해? 선생님, 내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싫어? 엄마, 내가 싫으니까 나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내가 싫어?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에도요, 진심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 왜 이렇게 적응이 늦은 거야? 왜 맨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떨어지기 힘들어하지? 이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애착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연령별로요, 또 슬기로운 대응 방법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면, 신생아 때는 많이 안아주고요, 어린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해 줍니다. 자, 영아기 1살, 2살, 3살까지는요,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욕구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4살은요, 아이가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뒤에서 엄마가 있으니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유, 잘 놀고 있네. 엄마는 네가 노는 모습을 같이 함께 지켜보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5살, 6살, 7살 아이들은요, 애착 관계를 다시 재점검해 봅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의 껌딱지 행동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껌딱지 행동을 수용해 주면요, 의존성이 우리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존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껌딱지 행동을 수용해 준 만큼 자신이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안전감을 갖게 돼요, 아이는요. 그래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과 자율성의 힘, 바로 애착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어 엄마와 조금씩 협상하고요, 조율하면서요, 그림자, 껌딱지 행동을 조금씩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하고 조율해요? 엄마,
엄마 이따가 내가 엄마가 가면 내가 언제까지는 엄마를 기다려줄 수 있어. 엄마 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면 엄마가 2시 30분에 돌아오면 좋겠어. 뭐 이렇게 협상하고 조율하면요, 이런 능력을 조금씩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껌딱지 그림자 같은 행동을 조금씩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소영씨, 애착은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게 하는 큰 자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나를 떨어지기 힘들어 하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애착에 대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엄마인 나를 왜 떨어지기 힘들어 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에는요, 애착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해요. 애착인형, 애착이불, 이런 애착인형과 이불에 왜 그토록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소영씨, 오늘 우리 쿠키도 만들어 먹고요, 파이도 만들어 먹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죠. 다음에 또 힘들어지거나 고민이 있건 하면 삐삐쌤의 토닥토닥 놀이터는 언제든지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또 놀러 오세요. 자,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활짝 웃는 날 웃음꽃이 더 많이 피우는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